심상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면 다음에 오면 빨리빨리 설명 한번 나오죠. 안녕하세요. 길보드 아카데미의 영어 강의하는 심상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시받은 내용은 고3 고2 내용인데 2등급 이상으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내용에 대한 그런 간단한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들이 이중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원래 언어와 유사하면 아무래도 빨리 습득하고 아니면 좀 더디다. 그러나 단어, 즉 어휘력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언어를 하더라도 별 상관없이 전반적인 어휘 습득의 학습 능력은 별 다를 바가 없더라.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1번에 대한 핵심 체크 포인트와 2번까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언어를 습득하는 아이들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언어이면 좀 더 쉽게 습득하고, 또 그 반대일 때는 좀 더 어렵게 습득한다. 그러나 어휘력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유사함과 유사한 다른 언어나 또는 또 다른 언어조차도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전반적인 어휘 습득의 능력은 괜찮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1번의 주제였고요. A번 내용에는 일단은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는 bilingual children might be able to transport knowledge across their language to overcome reduced input in each language. 이중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우는 원래 알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각각의 언어에 대해서 감소된, 즉 얼마 되지 않는 인풋 또는 투입되는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 내용이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내용은 바로 뒤에 보니까 예가 나옵니다. 이 예를 통해서 보니까 1번에는 별 내용에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1번은 뒤에 예 주제를 A번으로 쓰시고 1번으로 소 1번으로 또 여기에 표시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번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문제점이 될 만한 건 없어 보이고요. 자신의 언어를 아는 것만큼 배우는 다른 이중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reduced input 이런 내용도 적절하게 문맥이 맞는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 현재로 봤을 때는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2번까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2번의 경우에는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however, 하지만 children's real world vocabulary size, 아이들의 실제 세계의 어휘 규모, 즉 어휘의 그런 어휘력은 다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따라? 자, their languages were, 그들의 언어가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다르지는 않았다. 그것은 곧 무엇을 암시합니까? Suggesting that language similarity, 언어의 유사성이 might not affect overall rate of language acquisition, 언어의 습득 과정의 전반적인 그런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서는요, 전체적인 내용에는 흐름이 however라고 했으니까 이미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depending on 이하의 표현은 일종의 하나의 분사구문의 형태로 이미 많이 정착된 표현입니다.
뭐뭐에 따라 마치 해석은 according to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혀 하자가 없고요. 독립적으로 분사구문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나와 있는 프람의 전치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프람의 전치사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무엇과 다르다 할 때 디폴 프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중요하지만, 문제는 전치사면은 반드시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동명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 형태가 동명사가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는 데서 프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혀 필요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명사가 전혀 아니라 분사구문의 독립된 형태로 쓰이는 표현이 하나하나다. 그런 점에서 프람을 빼면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B번의 경우로 가겠습니다. 자, B번의 경우를 보면요. 일단 그 첫 번째 문장에 가주어 진주 구문입니다.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실수이다. 무엇이요? offensive position. 공세적인 위치를 give away는 거저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누구에게? 바로 그것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될 일종의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줘버리는 것은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실수다 했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보니까 반대자들, 상대자들은 의심 여지 없이 공격도 하고 비판도 하고 분명히 어쨌거나 간에 비난을 할 것이기 때문에 being proactive, proactive가 주로 선제적이거나 뭐 전향적인 적극적인 뜻이죠.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어떤 선제적이 된다는 것의 이점. 자, 두 번째는요, 또 자기 자신의 dirty laundry, 원래는 더러운 세탁물이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3개가 나열되고 있죠. and 다음에는 자신 스스로 고자질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뭐라는 걸 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등등을 하게 되는 이점이 복수니까 복수동사 R이 적절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문제는 주어 자리에 이점들인데, 그것이 주어 자체의 내용의 이점들이 무엇을 무시할까요? 무시하고 말고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적과 나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이점이 무엇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체가 여기 주어 있기 때문에 뒤에 그것을 다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ignore 다음에 them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복수인 advantage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이미 주어 자리에 그 목적어 대상이 밝혀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타동사인 그대로 두고, 물론 이 앞에는요, 자, 가령 우리가 사람의 주체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의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건 앞에 있는 부정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고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체가 생략된 구조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주제 적어줘. 맞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주제를 잠깐 망각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문장은 중요하지만 결과적인 내용상은 위기 대응에 있어서 선제적 또는 적극적 그런 선수를 치는 것,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서 내가 위기 극복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자, 그러면은 그 과정의 수단은 자기 고백이다.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기 고백을 통한, 자기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므로써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3번의 경우에는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고요. 자, 4번의 경우에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전반적인 이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수거 가운데서 stealing thunder, 어떤 천둥을 훔친다는 말도 일종의 자기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수거로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가 그 다음 가서요, 자, 일단은 한 위기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뭐는 반대로 allowing the information, 정보를 허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먼저
disclosed,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먼저 밝혀지게끔 그것을 허용하는 것과는 반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더 높은 신뢰도를 가져오게 된다 해서 이미 주제에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여기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as was opposed to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원래 수거 개념에서 수거의 관계에서 뭐와는 반대로 뭐와는 달리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을 몰랐다 하더라도 원래 여기서는 접속사였을 것이고 이 자리에는 주어, 동사, 비동사까지가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빙이 되고 빙을 생략하고 난 다음에 접속사를 남기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이런 패턴이 남을 수는 없다. 따라서 빙이 생략된 구조로 봐서 as opposed to라는 뭐뭐는 반대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was를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 2, 3, 4에 대한 해설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박승민 선생님, 예. 현재 진행한 3, 4번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혹시 의견이나 뭐 제가 잘못 방향을 잡은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예. 체크 포인트를 일단 출제자께서 내셨을 때는 예. 어떤 체크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 잡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도 1번에서 그 랭귀지라고 하는 예. 언어인데 여기서는 지금 아이들이 이 주체가 되고 그들의 언어가 되는데 예. 언어가 랭귀지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아, 예. 아유, 제가 그 점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수니까 당연히 그 아이들마다의 언어가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언어는 복수가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미처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현재는 그 their language니까 당연히 여기서 복수형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s를 붙여야 된다. 이런 것이 1번에 제가 간과한 내용 같습니다. 예, 지식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설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단어가 일반적인 전달 순환으로의 언어 할 때는 불가사 명사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활용하는 자신의 언어 또 여러 언어들이 대상이 될 때는 가사 명사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아이들이라는 복수가 있는 이상은 복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랭귀지스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경우에 자, 2번의 경우에는요, 이미 소개드린 것처럼 이러한 표현 자체가 중요한 표현이고 독립적인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있는 from을 없앤다는 거죠. 이 from을 빼서 비워두는 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빨간색을 쓰는 것을 습관이 이제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꾸고요. 여기서는 from을 지우고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대개 보면은 그 의미상의 주어, 즉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특별한 다른 의미상의 주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부정사나 동명사에 유지가 되는데 그런 점을 간과하다 보면은 타동사니까 목적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죠. 그 다음 이제 3번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ignore 다음에 them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네 번째의 경우에는요, 역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전개되는 과정의 원리를 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as 다음에 was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출제율과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의 경우에는요,
1번 경우에는 자, 여기서는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사실 좀 평이한 문제 같지만은 틀리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의 최소한의 출제율을 보고, 그리고 또 난이도도 한 그 정도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러한 경우는 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출제율에 대해서는 한 3 정도, 난이도는 좀 더 높여서 4 정도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경우는 좀 더 난이도가 또 높고 출제율도 꽤 있는데 한 3.5 이상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한 4 정도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개 수능 시험의 수준에서는 독해 중심이기 때문에 독해 지문 속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내신의 과정에서는 이런 것을 잘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 경우에는 역시 이런 것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제율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 난이도는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험생들이 막상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게 되면 전혀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아쉬운 점은 일단 우리 학원 포맷이 다 있거든요. 분필도 이제 색깔도 이제 그 해당 색깔에 맞게 좀 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웠고, 일단 그 판서가 힘 있고 좀 프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 글자만 조금만 작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2등급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속도는 괜찮았는데 좀 너무 설명이 자세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좀 많이 좀 해서 좀 너무 좀 한계 있다. 그래서 좀 포인트만 좀 짚어주셔서 문법 포인트만 짚어주셔서 좀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한 강의가 아니었나. 그리고 나머지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선생님 이제 내공이 느껴질 정도로 좀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 심상배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입시 형태의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본인 수업과 좀 간격이 있었잖아요. 수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 걱정은 그래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선생님인지라 중학생, 고등학생을 놓고 강의할 때는 저런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 감각적인 것들. 그런 다음에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와,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이제 이런 언어가 조금 이렇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려면 그런 언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판서를 할 때 아까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게 지금 뭐라고 지금 우리 이 박승래 보팀장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자, 자신 있는 설명이 좋고 속도감이 좋은데 속도감 있고 좋은데 대신 속도감만 있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나? 그런 거. 그 다음에 글씨를 쓰긴 썼는데 글씨가 너무 커. 그 글씨 사이즈를 좀 줄이면 안 되나? 뭐 이런 거. 왜냐하면 판서가 가지런해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면서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장악을 낮추면은 뭔가 그 본인의 품격과 또 말하는 것들이 판서에 그대로 녹아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맨 처음에 설명했지만은 본인이 설명하면서 이런 문제는 어떤 시험에 꼭 나와. 학교 내신에 꼭 나와. 이건 모의고사에 꼭 나오는 거야. 응? 이런 게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어디선가 끌어다 써야 돼, 계속. 알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보면서. 모의고사를 보면, 이번 모의고사 여기 이런 게 나왔어. 그 다음에 2년 전에 모의고사야.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내신을 보니까 이거 꼭 나왔어. 이건 꼭 알아야 돼. 몇 등급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거. 등급에 맞는 거. 등급을 정해놓고 그 등급에 맞는 설명이 돼야 되고, 만약에 3, 4등급이다 그러면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 그 다음에 만약에 1등급이 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거 가입해 줄게. 설명 안 해도 돼.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 등급 것에 맞춰서 설명하는 간극을 정해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끌어들일 수 있는 언어들을 좀 써보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지문 핵심 주제 잘 잡았고 설명도 알기 쉽게 잘 되었다. 단어 해석 중 트랜스포는 전달하다가 아니라 전이시키다라는 전문 용어를 써서 해석해야 했으며, 오프는 역시 문맥상 반대자보다는
상대편이라고 해석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선제적 대응, 치부, 선수를 치다 등 어려운 수고 표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여 보기 좋았다. 어법 체크 역시 실력이 느껴지며 명사의 단복수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주의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정적 강의 선보인 것 좋았으나 모니터를 지시할 때는 손을 쓰지 말고 포인트나 지시봉을 사용하면 좀 더 질 높은 강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